우리는 살아가면서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말 자주 듣고 때로는 입에 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렵고 위험하고 더러운 일의 직종을 3D 업종이라 부르며 은연중에 직업의 수준을 구분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의 이러한 인식은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도 잘 나타났는데요. 최근 한 취업 포털이 성인 남녀 2,2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업의 귀천 유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직업에는 귀천이 있다라고 응답을 한 겁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 여러분은 머리만 끄덕이고 계신가요? 아니면 가슴으로 공감하고 계신가요? 오늘 청산뉴스에서는 우리 청년들에게 진정한 직업관에 관한 아주 가슴 뜨거운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정태성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저는 이제 서울에 22년 차 택시 기사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택시 운전이 생업이었었어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었죠. 근데 이 일에 애정을 쏟고 하다 보니까 생업이 직업으로 바뀌어요. 그러다가 그 직업이 또 천직이 되고 전설로 향하는 과정 중에 느꼈던 작은 통찰을 젊은 세대 청춘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직업이 전설로까지 이어지는 이야기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유수 정태성 대표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택시기사 정태성이라고 그럽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택시기사처럼 보이나요? 네, 조금 어떤 분들은 뭐 대학 교수님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하지만 저는 서울의 22년 차 현직 택시기사이기도 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택시 운전할 때 성업으로 시작했거든요. 많은 우여곡절 끝에 시작은 했었어요. 그러면서 택시 운전하면서 느꼈던 작은 깨달음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어요. 제목은 내가 하는 일, 가슴 설레는 일. 여러분들 가슴이 설레이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맨 처음에 저는 가슴이 설레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일을 시작하면서 가슴이 설레이는 어떤 도구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원래 꿈은 택시기사는 아니었어요. 저는 꿈이 없었습니다. 택시기사들은 모두 가슴에 소설책 한 권은 담고 있죠. 저한테도 아픈 소설책이 있어요. 저는 택시 운전하기 전에 조그마한 사업을 했죠. 그 사업이 잘 됐으면 택시핸들을 안 잡았을 그런 확률이 높아요. 사업 실패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죠. 사채업자의 빚 독촉도 심했어요. 살고 있던 집 전세는 월세로 돌리고 결혼예물 전당포에 팔고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그 찰나에 제 딸이 세상을 먼저 떠납니다. 경기도 고양시 벽제 화장터에 딸을 화장하고 제가 정신을 잃죠. 지금도 그때 제가 뭐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기억이 돌아온 순간이 있었어요. 그 위치가 바로 한강의 잠실대교였어요. 오늘이 며칠이지?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왜 여기서 정신이 돌아왔을까요? 이때 드는 생각,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방법을 찾았어요. 과거의 습관, 태도, 사고 유형을 완전히 바꾸자. 그러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과감하게 제 인생의 리셋 버튼을 누릅니다. 제 일생일 때 최고의 선택이죠. 저는 다리를 건넜지만 죽었고 죽었지만 다시 태어났어요. 다리를 건너서 우연하게 몇 걸음 걸어가는데 한 건물에서 무수한 인파가 쏟아져 나옵니다. 바로 이분들이 택시 운전하기 위해서 교육받는 분들. 아, 나한테도 운전면허가 있지. 건물로 들어갑니다. 제가 신용불량자인데 택시 운전이 가능할까요? 다행스럽게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예정에도 없던 택시기사가 됩니다. 때는 1997년 1월 23일. 오늘보다 엄청 추웠던 겨울. 일단 감사했어요. 일을 할 수 있으면. 다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제까지 저는 잘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택시 운전만큼은 누구보다도 잘하고 싶었어요. 왜냐? 저한테는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사업 실패와 딸의 부재는 저를 각성시켰습니다. 앞으로 닥칠 업과 인생을 조금 더 진지하고 겸손하게 다가가 보라. 그런 메시지를 주려고 딸은 일찍 떠났나 봅니다. 택시 운전 굉장히 좀 힘들어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정신도 힘들고 어떻게 하면 이 운전을 제대로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공부를 시작해요. 택시 운전 하러 나오면은 앞 노트에는 일본어 단어 10개, 영어 단어 10개, 그리고 단행본 한 권씩. 손님이 타주면 돈을 벌어서 좋고 손님이 안 타주면은 자기 개발 시간을 갖자. 그래서 취득한 자격증 수료증이 64개. 나중에 공부합니다. 저는 고등학교도 중퇴자예요. 저는 검정고시도 받고 사이버대나 방통대도 있잖아요. 야간 대학원도 다니고 나중에는 나이 먹어서 박사과정 공부까지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빚진 회사 택시기사가 자격증도 따고 공부도 할 수 있는지. 일단 시간과 돈이 필요하잖아요. 시간은 만인한테 공평합니다. 24시간. 시간은 조금 아껴 썼고요. 비용은 제가 절감했습니다. 몸은 좀 힘들어도 제가 매뉴얼 기어로 운전했어요. 그럼 매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는 자기 개발비에 투자가 될 수 있었죠. 저한테는 시간과 돈이 한계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자격증 수료증은 100개를 채울 예정입니다. 지금은 제가 3군데의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66세부터 79세는 제가 지정한 게 아니라 유엔에서 지정한 중년의 나이입니다. 65세는 어떤 나이일까요? 청춘이에요, 청춘. 80세가 되어야지 노년이죠. 저는 아직 50대입니다. 이제 중후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앞으로 멋진 중년 66세부터 79세를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한테는 장기 목표가 있고 중기 목표가 있고 단기 목표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실이 척박하다고 하더라도 먼 미래를 위해서 큰 목표를 잡으시기를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어렵다는 택시를 드디어 10년을 마감할 시점에 드디어 저한테도 시야가 넓어짐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어떤 일이든지 10년은 해야지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 같더라고요. 10년을 마치자마자 제 시야는 국경을 돌파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일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택시기사 수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 27만 2천 명. 전 지구적으로 택시기사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 꿈은 컸거든요. 이 중에서 세계 최고는 누구인가? 책을 읽어보고 인터넷 서핑도 하면서 그들을 찾아냈죠. 모든 국민들이 존경하고 찬사를 보내는 일본의 MK택시하고 런던의 블랙캡이 제가 하고 있는 업종의 최고봉이었어요. 그럼 과연 저는 세계 속에 지금 몇 등이나 하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제 위치를 알아야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세계 넘버원과 나, 과연 어떤 갭이 있으며 따라갈 수 있는지, 이 사람과 같이 할 수 있으면 저는 제대로 하는 거고, 이 사람을 뛰어넘으면 이 분야에 저는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타인지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친절기업 일본 엔케택시, 말도 안 되는 걸 해냈어요. 어떻게 택시회사가 친절히 대명사 호텔과 항공사를 누르고 세계에서 우뚝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나라가 해냈으면 우리나라도 할 수 있고, 어떤 개인이 해냈다면 왜 나는 못할까? 편지를 보내요. 안녕하세요. 한국의 택시기사 정태성입니다. 저한테는 꿈이 있어요. 택시 운전을 누구보다도 잘하고 싶은 기사의 신입사원 연수교육을 꼭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내 유명하신 분한테 추천장을 받기도 하고 도합 70여 분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청와대에도 보내고 주한일본대사도 보내고 시장님한테도 보내고 기업체 회장님한테도 추천장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3년 반 동안 7, 80여 번의 편지를 또 보냈죠. 그래도 연락이 없어요. 그러다 행운이 찾아옵니다. NK그룹의 온옥격인 부회장께서 한국에 방문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뵙죠. 3년 반 동안 70여 번의 편지를 보낸 택시기사 정태성입니다. 제발 그 교육을, MK택시 신입사원 연수교육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분이 새로운 제안을 해주셨어요. 견학을 와라. 항공료, 체제비, 교육비 다 면제시켜 줄 테니까 견학을 와라. 저는 이런 제안에 거절했죠. 저는 견학이 싫습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일본인과 함께 같은 조건으로 교육을 받겠습니다. 그 교육비도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굉장히 혼났어요. 어른이 특혜를 준다는데 냉큼 받지 않고 거절하니까요. 이분이 일본을 건너가시고 다시 편지를 또 썼어요. 이분이 드디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를 봤거든요. 이성적으로 설득되지 않는다는 걸 느끼셨거든요. 기필코 가리라는 걸 확신하셨거든요. 그래서 회사 사교도 바꾸고 일본 공무원들을 설득하면서 드디어 저희 일본길을 터주셨어요. 일본은 지금은 취업비자가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취업비자가 나오지 않죠. 일본에서 택시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 때문에 외국인은 받을 수 없는 교육이었습니다. 이 부회장님의 덕분으로 저는 교육을 받을 수 있었죠. 제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편지만 열심히 보냈을 뿐. 저는 행운합니다. 자, 교육을 잘 마쳤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군대를 다녀왔는데 군대 생활보다 더 힘들었어요. 아침 7시 20분부터 저녁 6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없어요. 아침 조회 시간을 90분간 합니다. 교관이 지목하면 앞에 나가서 사원도 선창하고 사가도 부르고 손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안전수칙은 뭔지 선청하고 복창하고 따라하는 과정이 90분간이에요. 10분 청소하고 본 교과 과정에 들어갑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제가 경험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 장면은 제가 교육받는 장면이에요.
처음에는 이 전 근대적인 교육이 저를 변화시킬까 의심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름이 지나고 20일이 되는 순간 제가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보다 조금은 더 열정적이고 긍정적이고 도전적으로 변한 제 자신을요. 일본 엔케택시 교육을 마치고 부회장님이 저를 부르십니다. 정태성 씨 교육 잘 받았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교육받은 대로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예약된 손님을 위해서 차 밖에서 기다리면서 문까지 열어줄 수 있겠나? 한국에서는 좀 거북한 과도한 서비스가 아닐까요? 그런 생각도 잠시 했었어요. 하지만 제 인생 기본 철학이 있어요. 배우고 실천하지 않을 거면 배울 필요조차도 없다. 네, 배운 대로 한국에서 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양복을 입고 운전을 했어요. 부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10년만 참고 그렇게 일하게나. 그렇게 일하면 시민도 택시기사를 존경할 날이 있겠네. 우리 NK택시가 그랬거든. 저는 양복 입는 게 사실은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용기가 필요했어요. 남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한다는 것. 그리고 런던 블랙캡을 향합니다. 40대 후반의 아저씨가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런던 블랙캡 택시도 타보고 인터뷰도 하면서 그들이 장점이 무엇인지, 그들이 어떤 직업관을 갖고 있고, 하다못해 운동은 무엇을 하고 점심을 어떤 걸 드시는지 인터뷰를 합니다. 제가 처음 만난 블랙캡 택시기사님이십니다.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는데 감명 깊었어요. 제가 만났던 모든 블랙캡 택시기사님들은 한결같이 환한 미소로 따뜻하게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너무나 멋진 분들이셨어요. 특히나 피터라는 이분. 한국에서 택시 운전을 합니다. 당신들이 왜 이렇게 성공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이 피터라는 분이 저한테 많은 것을 알려주셨어요.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다 전수해 주셨죠. 저는 일본 스타일도 좋아하지만 이 런던 스타일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롤 모델이 됐습니다. 자, 런던을 다녀오고 나서는 이분을 벤치마킹 했어요. 일단 쉬운 것부터 따라하자. 솔직히 고백할게요. 코스염부터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안경도 껴봤어요. 왜? 이분이 안경을 끼셨으니까. 저 시력 좋아요. 0.7, 0.7. 도수 없습니다. 일단 잘하시는 분은 100% 카피해보자. 장점이 무엇인지 단점이 무엇인지 나만의 서비스를 개발하자. 스승은 누구한테 있느냐? 우리 친구한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분의 장점을 따라해보고 단점은 반면교사로, 스승은 도처에 널려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또한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따라쟁이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아주 쉬운 과정이었어요. 여태까지는 너무나 쉬웠던 과정,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었던 과정, 단 끈기는 필요하죠. 세계가 칭송하는 일본 엔케택시와 런던의 블랙캡, 이들을 뛰어넘는 저만의 필살기가 필요했어요. 고민이 깊어집니다. 아직 뛰어넘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제가 택시 운전을 하면서 공부도 하면서 외국 사례도 접하면서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저만의 장치 도구를 제가 스스로 마련한 겁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3시 반에 한겨울째 일하러 나오면 끔찍했어요. 도살장 끌려가는 기분. 하루 일과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 직업을 제 스스로
질문해보고 답변해보고 행동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루 일과가 즐거울 수 있을까? 일단 이 직업의 단점과 장점 중에서 가급적 단점을 안 보려고 노력했어요. 모든 직업의 단점이 존재합니다. 쉽게 발견할 수 있죠. 단점은 눈에 너무 쉽게 나타나요. 하지만 장점을 보려고 노력했어요. 어떤 직업이든지 장점이 존재합니다. 첫째, 자유. 택시를 밖으로 끌고 나오면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으면 오른쪽 세상을 제가 펼쳐나갑니다. 혼자 일하지만 구속하는 사람도 없어요. 두 번째, 택시 수입은 정직해요. 수입이 높다 낮다가 아닙니다. 그날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돈을 세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의 주행 키로수가 제 수입이에요. 아무리 승객이 없어도 계속 타이어 바퀴를 굴려가면서 주행 키로수를 늘려가면 그게 바로 수입이에요. 내가 뛴 만큼 벌 수 있다. 세 번째, 제가 택시 운전을 하지 않았으면 만나지 못할 분들, 택시 고객으로 만나죠. 의사, 교수, 판사, 검사, 치매 노인, 노숙자, 연예인까지 이분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그 사람만의 고유한 경험담, 인터넷이나 책에 나오지 않는 작은 통찰들.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었어요. 저는 이 장점 세 가지만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도 쉽지 않더라고요. 솔직히요. 자, 택시 운전을 하면은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요. 화장실 가기도 그렇고요. 밥 먹는 것도 그렇고 술 드신 분도 타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토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작년 통계가 연간 17회 택시 기사는 그러한 일을 당합니다. 청소하다 보면 손에도 묻죠. 하지만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것은 직업적 숙명이거든요. 어떤 직업이든지 그 직업을 영위함에 있어 갖고 반드시 겪어야 될 숙명. 택시기사는 일주일마다 주야로 교대 운전을 합니다. 반은 야간에 운전하죠. 술 안 드신 분을 모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타세요. 그 몇 번 중에는 자기가 드신 거를 확인하시고 내리시는 분도 계시죠. 저는 빨리 화해를 했습니다. 화해. 그리고 이러한 스트레스에서 저는 자유로웠어요. 직업적 숙명을 받아들이기. 자, 택시 운전하다가 과연 내 직업은 어떤 직업인지 제가 동사형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그런데 22년이 지나는 동안 물어보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택시 운전이 어떤 일입니까?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준비한 택시 운전이 어떤 일인지 들려드릴게요. 택시 운전은 잠깐 한눈만 팔아도 소중한 인명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택시 운전은 생명을 다루는 고귀한 직업. 처음에는 닭살 돋았어요. 과연 그럴까? 택시 문화가 고양되면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 올라갑니다. 상품 수출 많이 되고 외국인 많이 와서 내수 진작돼요. 전 산업에 여파를 미치는 소중한 산업.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하지만 믿져봤자 본전이다. 택시 밝은 쪽을 가슴에 담고 일하면 덜 힘들잖아요. 저는 그렇게 일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가 보면은 직업적 고비를 만납니다. 아, 이제 그만둬야겠어. 저는 택시 운전을 하면서 욕도 많이 얻어먹어보고 폭행도 당해보고 비참한 케이스를 많이 만났죠. 그 비참함을 저는 조금 승화했다고 그럴까요? 대한민국 택시기사도 존경받는 그날을 위해서 새로운 꿈을 제가 만듭니다. 모든 사람한테 존경받는 국가대표 택시기사가 되자. 일을 하다 보면은
상처도 받습니다. 그 상처 준 사람한테 지지 마세요. 이기셔야 됩니다. 저는 아름다운 복수를 하자. 국가대표 택시기사가 되자. 아직 국가대표 택시기사는 아니에요. 가는 여정일 뿐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았기 때문에 제가 택시 운전을 하면서도 공부를 했었고, 왜 학교를 다니느냐? 그것도 왜 세 군데나 다니느냐? 어떤 고객이 타더라도 일단 대화가 가능해야겠다. 그리고 어떻게 운전하면은 잘하는 거냐? 사실 어떻게 잘하는 건지는 그 기준이 없었어요. 막막했었죠. 그 기준을 제시해 준 게 일본의 엔케택시하고 런던의 블랙캡입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어쩌면 더 열악한 환경에서 택시 운전을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신용불량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주어진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꿈을 키워왔던 게 오늘의 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청년들한테 강의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된 것 같아요. 저는 택시기사이지만 한 아이의 아버지이고 기성세대예요. 직업의 기천이 있나요? 사실은 없어요. 직업의 기천을 생각하는 그 인식이 남아있을 뿐, 우리 같이 이거 바꿔봐요. 저도 노력할게요. 여러분도 노력해 주세요. 앞으로 닥칠 직업, 남들이 인정하지 않을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직업에 애정을 쏟고 가치를 발견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뚜벅뚜벅 걸어간다면은 본인이 꿈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직업을 바라보는 기촌의식도 당연히 사라질 것 같아요. 이거는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 기성세대와 청년, 여러분들의 행보를 이 아저씨가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